여러분, 일개 회사 직원이 회사 돈 1880억 원을 횡령했다. 여러분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어디에선가 하면요, 오스템 임플란트의 재무 담당 팀장이 회사 자본금이 2047억 원인데, 사실 자본금은 절대로 손 안 대잖아요. 그죠? 회사 자본금 중에 91.81%, 그러니까 1880억을 빼돌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어요. 주식 투자를. 동진 세미캠이라는데, 그것도 적지 않습니다. 1430억 원을 매수했고요. 참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오스템 임플란트 이러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잘 나가는 임플란트 회사잖아요. 매출도 여러분 2조, 시총이 2조 가까이 합니다. 2조예요. 2조. 엄청납니다. 그런 회사가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에요. 게다가 동진 세미캠은 투자했던 걸 또 다 회수했어요. 그러면 손해를 117억 원을 받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현재도 지금 동진 세미캠에 대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데 나머지 돈은 또 다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문제는 이렇게 되면 오스템 임플란트는 어떻게 될까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금 주식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습니다. 거래 정지 먹었습니다. 이거 상장사 직원이 말입니다. 자기 자본의 5% 이상을 횡령이나 배임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이게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장 폐지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대상이 된다고요. 참 이거를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뭐 2조나 되는 회사 규모, 굉장히 큰 시총이 2조나 되면 굉장히 큰 회사예요. 이런 큰 회사도 여러분 이런 미친 짓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투자한 사람들만 2만 명이 넘어요. 2만 명이. 만약에 이 2만 명 어떡합니까? 게다가 치과 의사분들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떡합니까? 그분들은 지금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그동안 많이 벌었던 거 다 투자를 했었는데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880억 원이라는 규모는 지금 역대 최고 횡령액이에요. 동아건설에서 898억 원 자금부장이 횡령한 사실이 있고요. 2009년에 2016년에는요. 시추선 사업부 이 대우조선해양에서 180억을 횡령한 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도 경리부 대리가 2012년에 100억을 횡령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느 것보다도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의 횡령액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역대 최고 횡령액이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죠, 여러분. 이게 재무팀의 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재무팀의 팀장이면 그 위에 실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에 본부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에 사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장이고 본부장이고 사장이고 또 재무팀에 있는 팀원들이고 이게 아무도 몰랐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나요? 이게 상식적으로 솔직히 좀 납득이 안 돼요. 게다가 말입니다. 재무팀장은요. 파주개미라는 슈퍼개미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말입니다. 주식 투자를 엄청나게 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동진 세미캠의 주식을 한꺼번에 7.62%를 사들입니다. 1430억 원어치 매수를 해요. 이러면
대주주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신고하고 그리고 또 팔아요 한꺼번에. 예, 6.55%를 팝니다. 예, 그래서 1112억 원어치를 매도를 해요. 그리고 다시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 지금 현재까지 55만 주 1.0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에서는 실장도 몰랐고 본부장도 몰랐고 사장도 몰랐다. 야, 이건 여러분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퍼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자 되는 이야기 말씀 많이 드렸죠. 제가 오늘 이렇게 아이템을 뽑은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이렇게 상장 폐지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부자 되려고 하는 거 물거품 됩니다. 주식을 우리는 사 모으자, 주식 저축을 하자.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우리가 소통을 하면서 만들었던 집단지성인데 예, 이렇게 한꺼번에 돈 갖고 날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고생한 거 다 날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점점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삼성전자만 사모은다 이런 얘기만 합니다. 이제 삼성전자를 못 사모을 때가 있겠죠. 너무 많이 올라가면 못 사모으겠죠. 예, 그러면 삼성전자 말고 또 다른 종목을 사모으자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을 지탱할 수 있는 주식을 할 거예요. 대한민국을 지탱할 수 있는 주식.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잖아요. 그런 주식을 골라서 또 사모으자 할 거예요. 절대 여러분 제가 오스템 임플란트의 어떤 사례를 오늘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부자 되고자 한다면요. 예, 우리는 우리 일하기에 바빠요. 주식을 계속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주식을 계속 들여다본다고 하더라도 재무팀장이 이렇게 갖고 날라버리면 이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냥 휴지 조각 됩니다. 예, 그냥 휴지 조각 돼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돈을 회수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어쨌든 가격이 떨어지고 주가가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설령 상장 폐지해서 이거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자금팀장 혼자 그랬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도 또 심각하게 남을 수가 있고요. 혼자 그랬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또 연루자가 있으면 그만큼 더 어려워지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투자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내 책임하에 투자를 해야 되지만 아무리 좋은 주식 오스템 임플란트 굉장히 좋은 주식이라고 우리도 알잖아요. 실적도 좋고요. 그런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참 황당하지 않나요? 저도 황당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이렇게 말입니다. 때문에 예, 저는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주식 예, 이런 것을 장기 투자하는 걸 저는 권합니다.